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오스코텍입니다. 자, 오스코텍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분석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때 대비해서 주가는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오스코텍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저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아주 조금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오스코텍에 대해서 이토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스코텍을 두고요, 다음 바이오 제약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바이오 제약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이놈이죠. 코롱 티슈진. 코롱 티슈진은 제가 무료방에서도, 그러니까 무료 제 영상에서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 코롱 티슈진을 통해서 아주 큰 비중을 투자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지난 주말에도 우리 좋은 기쁨 더하기 그리고 필사단 멤버분들께는 계좌까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장주로서는 오스코텍, 이런 기업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필승 투자 멤버가 되시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2월 말부터, 다음 달 말부터는 4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24,0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의 시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왜 오스코텍을 좀 지금 보고 있는지도 말씀드릴 것이고, 특히 유한양행 대비해서 뭐 오른 게 하나도 없죠. 유한양행은 임상에 성공한 이후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받은 다음에 다시금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뭐 오른 게 없어요. 유한양이 이렇게 쭉 올랐는데 오스코텍은 쭉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아주 쬐끔 반등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유한양과 오스코텍의 디커플링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결국 원 개발사가 오스코텍이고 그걸 유한양이 사하고 존슨앤존슨이 유한양의 그런 기술출을 함으로써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동시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여기에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유한양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렉나자를 통한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의 주가 하락은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자, 일단 렉나자 같은 경우는 뭐 폐암 치료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폐암 치료 같은 경우는 타그리소가 독점이었었는데요. 타그리소 대비해서 생존 기간이 1년 이상이 연장되었습니다. 이것도 뭐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다면은 최소 1년입니다. 최소 1년. 1년 이상의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기존 생존 기간이 3년에서 4년 이상으로 연장된다는 것은 사실 폐암 치료 환자 입장에서, 폐암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망의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희망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환자들의 그런 기호 혹은 뭐 취향 이런 것들에 들어갈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으면 장땡입니다. 근데 타그로스 대비해서 부작용은 뭐 당연히 더 적고요. 그와 더불어서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이 15조에 가까운 시장을 가지고 있는 폐암 치료 시장에서 혁신적인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힐 것이고, 오스코텍에 수취할 수 있는 로열티 비율에 따라서 실적이 기하급수로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현재 시가총액은 약 9,600억 정도 됩니다. 9,600억에서 보시면 이 실적 기준으로 뭐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실적이 찍히고 내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되는데, 저는 이것도 컨센서스가 굉장히 낮게 잡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렉나자가 타그루스 대비해서 병행요법을 하더라도 그다지 큰 효과를 내지 못했었다라는 시장에 그런 노이즈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임상 선상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확실한 우위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한 12조에서 3조 정도 되는 그 타그리소를 제낄 수 있는 요소가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는 최소 한 4년 내에, 그러니까 앞으로 피크 시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5년에서 4년 내에 최소적인 실적은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 최소 1,000억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따라서 자, 바이오 제약이 시간을 기다리면 PR이 10 이하로 내려올 수 있는, 지금 정도 시가총액 대비 10 이하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1,000억에서 2,000억 사이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던 것임을 다음에 한 번 더 분석해드리면서 좀 다음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즈음에 한 번 더 분석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결국에는 이 국산 항암제가, 혁신적인 국산 항암제가 최초로 이제 시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이고, 되게 병용 투여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스코테가 유한양행의 그런 렉나자
그리고 존슨앤존슨 리그리반트의 병역 투여를 인해서 그냥 타그리스를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서는 혁신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그리스를 대신해 갈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생할 거예요. 특히나 아시아계 환자들에서 더 좋은 효과를 냈고요. 특히나 이 전이가 발생되는 뇌전이 쪽에서는 타그리스는 뭐 거의 힘을 못 썼던 것에 반해서 이 렉나자, 그러니까 레이저티닙과 리그리반트의 병역법 같은 경우는 이 뇌전에서도 효과가 굉장히 컸었고, 특히나 렉나자, 그러니까 오스코텍과 유한양의 렉나자 단독과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를 비교했을 때도 단독으로 비교했을 때도 렉나자의 효과가 더 뛰어났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 단독으로 비교하나 아니면 병역으로 비교하나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존슨앤존슨의 CEO 같은 경우는 최소 연간 7조 원 규모가 매출이 이 병역요법을 통해서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렉나자 단독 요법은 뺀 거예요. 렉나자 단독도 더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걸 빼고 병역요법은 7조 원 정도, 그 렉나자 단독 요법을 뺐다고 하더라도 7조 원에서 그럼 로열티 기준으로는 대략 한 10에서 15% 가져가는데, 보통 매출이 올라면 올라갈수록 로열티 비중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가장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렉나자 단독 투여는 뺍니다. 여기서 매출에 더하지 않더라도 자 7조 원 정도의 규모로 가능하다. 여기서 렉나자가 메이저이기 때문에 메인이기 때문에 4조 정도가 렉나자를 통해서 나온다고 했을 때 로열티 15%를 더해야지만 최소의 로열티 비중을 더해서 4천억 10% 로열티를 통해서 한다면 4천억 정도고요. 여기서 그러면 오스코텍이 40%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1,500억 정도가 이제 매출로 로열티로 찍힐 수 있다는 것인데, 로열티는 대부분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90% 정도를 상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오스코텍의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해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해져서 뭐 원료라던가 아니면 렉나자 단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더 더해질 경우는 실적에 더 우상향할 가능성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SC, 그러니까 IV 제형에서 항암제가 지금까지는 링거죠. 링거 형태를 통해서 반나절은 맞아야지만 가능했었는데, SC 제형으로의 변경을 통해서 치료 시간도 훨씬 더 혁명적이었고요. 그리고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SC 제형에 대해서 RTO진을 통해서 꾸준하게 분석해드리는 바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이 SC 제형이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링거를 통해서 반나절 동안 맞고 있었다면, 동맥 주사로 맞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피하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독감 주사 맞듯이 피하 주사를 한 3분 정도 맞게 되면, 3분에서 5분 사이로 맞게 되면 오히려 동맥 주사보다, 반나절 이상 맞은 동맥 주사보다도 부작용이 훨씬 더 작은 것은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피하 주사를 맞기 때문에 흡수율이 훨씬 더 천천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클래야 클 수가 없는 겁니다. 더해져서 치료 효과까지 더욱더 뛰어나는 것이 이번에 임상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전환되고 있다. 참고로 존슨존슨은 SC 제형을 뭐 기존부터 애초부터 받아들이고자 하고 있는 움직임이 꾸준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임상 3상의 결과가 나왔고 결과가 이제 성공적으로 발표가 됐죠. 그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미성을 이미 달성을 했고요. 이에 따라 상업화 같은 경우도 매우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 이 항암제 시장은 결국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쪽이 시장을 독점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현재 타그레스 매출만 한 10조 이상, 12조 정도 되는데 11조, 13조 정도 되는데, 이 시장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존슨앤존슨이 지금 추정하고 있는 7조 원 이상은 뭐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생존율이 올라왔고요. 전체 생존 기간도 올라왔고 무진행 생존 기간, 그러니까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생존 기간도 올라왔습니다. 더 뛰어난 결과가 나타났어요. 부작용도 더 작기 때문에 결국 임상에 대한 혹은 국내 허가에 대한 성과는 뭐 당연히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타그루스 대비해서 50개월 이상, 최소 1년 이상이 이미 담보가 되는 상태에서 임상이 마지막까지 결정될 경우에는 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아직까지도 안 죽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해야지만 전체 생존 기간을 낼 수가 있어요. 사망을 안 하면 전체 생존 기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임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원래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상 환자들이 사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뭐 굉장히 치료제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임상이 만약 끝나게 된다면 그때는 더욱더 길어진 전체 생존 기간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임상의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표준 치료제, 폐암 치료제 시장에서 표준 치료제가 바뀔 수 있다. 바뀐다면 저는 현재 존슨앤존슨은 7조 원 이상의 매출을 보고 있지만 타그루스가 현재 12조 이상, 그리고 폐암 환자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암의 그런
검사 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혹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폐암에 대한 그런 검사는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뭐 건강검진에서도 폐 쪽에 대한 그런 뭐 엑스라던가 혹은 CT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면은 검사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신흥국들 뭐 중국이라던가 동남아라던가 남미 이런 쪽들은 애초에 검사 자체가 안 됐었어요. 검사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폐암에 대한 발병률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폐암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폐암 발병률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폐암 검사가 증가가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 올라오고 의료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지금까지 신흥국들은 폐암 검사하지 않았다가 폐암 검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폐암 발병률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가면 갈수록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폐 환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폐암 환자가 되어야지만 렉나자든 타그레스든 리그리반트든 병용법이든 투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공기질 저하라던가 혹은 고령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폐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꾸준하게 이 폐암 쪽을 꾸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결국에는 SC 제형에 대한 전환을 통해서 원래도 병용요법이 리브리반트와 렉나자 병용요법 혹은 렉나자 단독요법이 타그루스 대비해서 더 뛰어난 임상 결과를 보였었는데 SC 제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더욱더 넘사벽적인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한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이 시장은 저는 한 가지 쪽으로 결국에는 치우쳐질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치우쳐지는 쪽은 당연히 리브리반트 렉나자의 병용요법 그리고 렉나자의 단독요법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병용요법과 단독요법을 어떤 환자들에게 하는 것이냐 병용요법은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아닌 환자들이 주로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병용요법 특징이 효과가 그만큼 뛰어나지만 효과가 뛰어나지는 만큼 두 개의 약품을 한꺼번에 투약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받는 부담률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령 환자들은 병용요법을 꽤나 꺼려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때는 렉나자가 메인이기 때문에 렉나자 단독요법이 취해질 것이고 이에 따른 로열티 비율도 역시나 오스코테가 유한양행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타그리스 대비해서도 병용요법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약하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부작용률이 더 약하기 때문에 그냥 타그리스 대비해서는 병용요법은 항상 더 좋은 거고 병용요법 단용요법과 비교했을 때도 단용요법은 부작용이 더 작고 그렇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 대해서는 단용요법 혹은 몸이 굉장히 약해지는 환자에 대해서는 단용요법을 쓸 수 있다. 그 외에는 병용법이 주로 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오스코텍은 레이저 티닙의 이제 개발사고요. 오스코텍 자회사인 제노스코와 이제 개발을 통해서 유한양행 기술출한 것이고 유한양행은 존슨 수출을 기술출한 것이죠. 그에 따라서 로열티의 15% 정도를 받을 것이고 그 중에서 40%를 직접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의 글로벌 배치 15%중 40%를 직접 획득한다. 영업이익률 90% 이상으로 책정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은 꽤나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평가라고는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1,500억 정도가 여기서 이렇게 1,600억 정도로 찍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시간을 들여서 보게 될 경우에는 시장도 이것을 깨닫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이야 코롱 티슈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역시나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부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기업들이 온다면 저는 알테오젠, 오스코텍 이런 기업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돌연변이 치료효과 역시나 타그루스 대비해서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 전천후적으로 지금까지 타그루스가 제한적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돌연변이에 대한 효과까지 증명이 되면서 렉나자는 전천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그루스가 가져가고 있는 시장 규모보다도 더 큰 시장 규모를 레이저 티넷과 리브리반트가 가져갈 것이다. 렉나자 단용법도 가져갈 수가 있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돌연변이에 대한 시장 잠재력은 타그루스는 없었는데 레이저 티닙에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돌연변이까지 시장에 더해질 경우에는 지금 책정되고 있는 시장의 규모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자연스럽게 고령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신흥국들의 폐암에 대한 검사가 없었다가 빠르게 폐암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폐암에 대한 발병 빈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좀 레이저 티닙이라던가 렉나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좀 끼고 있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쪽 시장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부작용 같은 경우도 타그루스 같은 경우는 독성이 3, 4등급으로 결국에는 그런 치명적인 부작용이 많았던 것에 반면에 이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 부작용이 굉장히 작은 가려움증
뭐 아니면 발진 이런 것들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부작용 면에서도 뭐 상대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 오고 있고, 결국 오스코텍이 그럼 왜 유한양해가 디커플링가 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일단 유한양해에 비해서 시장에 관심을 덜 받았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스코텍은 파이프라인이 일단 렉나자에 쏠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는 것은 맞지만 유한양행에 비해서 파이프라인은 렉나자에 워낙에 쏠렸기 때문에 렉나자가 성공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랬다 기존에 이제 기관들의 그런 수급 유입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유로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크리티컬을 준 것이, 그리고 여기서 이런 급락세를 보여준 것은 결국에는 제노스코에 대한 상장이 이제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노스코는 오스코텍과 함께 이제 이 렉나자를 원개발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오스코텍의 제노스코를 상장시켜버리면 그 이중 상장 혹은 중국 상장에 대한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투자자들이 오스코텍을 매도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스코텍은 제노스코의 대조주입니다. 따라서 지금 비상장일 때에는 오스코텍이 본연의 그런 대조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제노스코가 상장을 해버린다면 오스코텍의 지분도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중국 상장에 대한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주가 폭락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임상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통해서 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정도의 폭락을 보인다는 것은, 저는 결국에는 이 제노스코에 대한 상장이 꽤나 좀 크리티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제노스코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이겨내서 이제 상장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대주주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주주 비중이 약 12%예요. 12.85%밖에 없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에 대한 반발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장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장을 철회하거나, 두 번째로는 상장을 감행한다면 그에 따른 주주들에게 당근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외에는 사실 경우의 수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장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주주 환원책을 강력하게 펼치거나,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제노스코에 대한 상장만을 현재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반대급부로 상장이 철회된다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그런 주주 환원책을 펼칠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원자리로 돌아올 가능성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7조 원 정도의 4천억에서 이제 1,500억 정도의 그런 오스코텍의 매출 떨어진다면, 제노스코의 40% 비중을 떼준다고 하더라도 약간 1,000억 정도의 매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파이프라인은 덤이고요. 여기서 국내에서 발생한 렉나자에 대한 수익, 그리고 렉나자의 단독요법을 통한 수익, 이런 것들도 더해지지 않은 시점이 한 1,000억 정도의 그런 실적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고평가인지 더 저평가인지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상장이 되더라도 1,000억 정도의 실적과, 그리고 이에 따른 주주 환원책이 강력하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 정도도 꾸준하게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주주의 비중도 워낙에 작기 때문에 오스코텍 입장에서도 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런 희망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결국 이쪽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리스크가 터지면서 수급이 빠졌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했던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도 최근에 오스코텍을 매수를 한 거예요. 오스코텍 최근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현재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롱 티슈준에 대한 그런 분석을 꾸준히 해드리면서 코롱 티슈준이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그 이제 바이오제약에 꺾이지 않는다면 부대장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후보로 알테오젠을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후보로는 오스코텍을 보고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을 제가 왜 보고 있는지, 지금의 주가의 폭락이 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은 오스코텍의 잠재력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갭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가치필승 투자 멤버십 가격이 24,000원입니다. 내년 말부터는 42,000원으로 인상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24,000원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